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하게 역사 이야기, 그렇구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910년도 그런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고, 우리가 횟수로 따지면 36년 동안 강제화된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이 강제화된 억압 속에서 살 때 제일 침탈을 당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침탈을 당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뭐 독립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야 건드리겠습니까만은 문화와 역사가 가장 먼저 침탈을 당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고석기 시대도 없었고 한반도에서 레왕한 도레인들이 일본의 야요이 문화부터 해서 일으켜 나갔기 때문에 걔네들은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삼국시대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의 역사가 미개했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러 왔다는 식의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반도의 유적지를 마음대로 발굴해가지고 엉터리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사 편사연구회라는 거를 일본의 왕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역사를 조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자기들의 열등함을 역사 왜곡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인자 없는 섬이라고 우겨가지고 독도를 심한해연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다든지 뭐 하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는데요. 결국 이제 장수각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 실록의 경우에는 모두 일본으로 반출돼가지고 동경대학교에 있다가 관동 대지진제에 의해 가지고 소실되고 47척만 47척이죠. 47척만 남아있던 것이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문화 침탈, 역사 침탈이 주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역사가 우리와 달리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문화재를 파헤치고 유적을 파헤쳐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게 이제 그들의 주 임무였어요. 자기들의 부족한 역사를 한반도가 더 부족한 것처럼 만들어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침탈을 당하니까 그 와중에는 강단 사학자들을 구성된 이병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일 역사학자들이 대거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의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부터 옛날 단구난검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된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지워지지도 않고 역사라는 것은 결국 왜곡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역사는 아무리 왜곡한다고 진실을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하던 억압 속에서 36년 동안 살면서 역사가 좀 흔들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를 되찾으면 된다는 자부심으로 자신감 가지고 살아나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